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오늘은 인천가정법원 소년재판부 관할 사건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영상은 이하 4가지 목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천가정법원 소년부 송치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두 번째로는 인천가정법원 소년재판부 관할 지역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절차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네 번째로는 본 동영상을 주로 시청하실 부모님 등 소년의 보호자께서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천가정법원으로 소년부 송치되었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우리 형법은 만 14세가 안 된 아이들이 범죄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책임주의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러한 아이들이 범죄에 해당하는 일을 하였다면 1차적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다 하더라도 어른들의 사건처럼 검찰로 사건이 넘어갈 수 없습니다. 즉 만 14세가 안 된 아이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경찰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어떠한 처분은 내려져야 하지만 형사재판이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검찰로 넘어가지 않는 이러한 사건들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형사처벌에 준하는 일정한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가정법원 소년재판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인천가정법원 소년재판부로 사건이 오게 되는 첫 번째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만 14세가 넘어간 형사성년이라 하더라도, 즉 형법상 성인처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나이라 하더라도 민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미성년자로 취급되는 만 19세 미만의 아이들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즉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아이들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경찰 조사 후 검찰에서 사건을 조사하기는 하나 많은 경우에 역시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 형사 절차로 진행하지 않고 가정법원 소년재판부로 송치하게 됩니다. 이것이 가정법원 소년재판부로 사건이 오게 될 수 있는 두 번째 경우입니다. 정리하자면 만 19세가 안 된 아이들이 사건을 저지르는 경우에 형사 절차로 진행할 수 없거나 진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이 경찰 조사를 마치고 가정법원 소년재판으로 오게 되는 경우, 또는 경찰 검찰을 거쳐서 가정법원 소년재판부로 오게 되는 경우가 바로 소년부 송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인천가정법원으로 오게 된 소년 사건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인천가정법원 소년재판부가 관할하는 지역은 행정구역 기준으로는 강화군과 옹진군을 포함한 인천광역시 전체 사건, 그리고 김포시 사건, 부천시 사건입니다. 경찰서는 통상적으로 행정구역에 맞춰져서 설치되기 때문에 경찰에서 바로 인천가정법원 소년재판부로 오게 되는 경우라면 인천광역시 소재 경찰서에서 인천가정법원 소년부로 오게 되거나, 아니면은 김포시 소재의 경찰서, 김포경찰서가 되겠죠? 에서 인천가정법원 소년부로 오게 되거나, 아니면은 부천시 소재 부천 오정경찰서, 부천 원미경찰서, 부천 소사경찰서를 거쳐서 인천가정법원 소년부로 오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만 14세가 넘어간 사건으로서 만 19세가 안 된 사안이 검사 판단 하에 인천가정법원 소년부로 오게 되는 경우라면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인천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거나 인천지법 부천지청에서 인천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이 인천가정법원 소년재판부 관할 지역 안내였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앞으로 소년부로 송치된 본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년부 송치는 앞서 살폈듯이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만약 경찰서에서 바로 소년부로 송치된 경우라면 이 사건은 형사 절차로 진행될 가능성은 없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검찰청에서 검사 판단하에 소년부로 송치된 사건이라면 1차적으로 소년부 판사가 이것이 과연 소년재판으로 진행할 만한 사안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소년부 판사가 이것이 소년재판으로 진행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게 되면 사안을 검찰로 돌려보내게 되고, 이렇게 된 경우에는 소년 사건으로 다시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한번 정리를 하자면 만 14세 이상 만 19세가 안 된 아이 사건으로서 검찰청을 거쳐서 가정법원 소년부로 온 사안의 경우에는 다시 검찰청으로 돌아가서 일반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단계를 거쳐서 어쨌든 소년재판으로 진행할 것이 확정된 경우라면 어떻게 진행되느냐? 소년재판으로 진행될 것이 확정된 경우라면 통상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법원 판사의 판단 하에 수감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 조사나 검찰 조사 같은 형사 조사 외에 사안의 아이의 심리 상태라든지 재범 위험성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관할 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소에 위탁하여 결정 전 조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또는 법원 조사관의 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서 재판 기일이 잡히면은 여기서 판사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이를 분류심사원에 위탁 보내고 분류심사원의 조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최종 결론을 내린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분류심사원 위탁 없이 바로 즉일로서 종국 결정을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즉일로서 종국 결정을 내린다면 1호 처분부터 10호 처분 중 사이 하나의 처분을 하게 될 것이고, 아주 예외적으로 불처분 결정이 나오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1호 처분부터 5호 처분은 비수감형 처분이고, 6호 처분부터 10호 처분은 소년원 등에 수감되는 수감형 처분인데, 소년사건 보호처분의 종류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당일에 종국 결정이 나지 않고 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이 나게 되는 경우라면 어떻게 되느냐? 인천가정법원 소년사건의 경우 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이 나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으로 아이가 수감되게 됩니다. 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은 3주에서 짧게는 3주에서 더 길게는 8주, 9주까지도 분류심사원에 아이를 가둬놓고 아이의 재범 위험성이라든지 사안의 성격 등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 위한 결정입니다. 그러면은 아이는 분류심사원에 갇힌 상태에서 법무부에 소속되어 있는 분류심사관 등의 조사를 받게 되고, 그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소년재판 기일이 잡히게 되고, 당해 소년재판 기일에서 통상적으로 종국 결정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도 판사는 1호 처분부터 10호 처분 사이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분류심사원 위탁 후에 다시 기일이 잡혔는데 판사의 판단하에 분류심사원 재위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소년부 송치된 사건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되고, 이 절차는 판사의 판단하에서 거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법원 소년 조사관의 조사 혹은 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의 조사를 거쳐서 소년사건 기일이 잡히게 되고, 소년사건 기일에서 분류심사원 위탁이 됐다가 다시 소년사건 기일이 잡히게 되고 분류심사원 재위탁을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소년사건 종국 결정 1호 처분부터 10호 처분 사이에서 결정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간중간 많은 불이익이 있게 되는데 이 불이익은 경우에 따라서 거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본 동영상을 보고 계실 인천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된 아이를
두고 있는 부모님 등 보호자께서는 무엇을 하실 수 있느냐? 만약 부모님이 경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이 동영상을 보고 있다면 분명 뭔가 사건의 처리 절차와 진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물론 애초에 경찰이나 검찰 조사 단계에서는 변호사 선임 없이 여기까지 오게 된 부모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부모님이라면 소년 사건의 정통한 전문적인 능력과 지식을 갖추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인천가정법원 소년재판부 관할 사건에 관한 변호사 조견의 안내였습니다.